엄마, 지금 수술 받지 않으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이 나라에서 절대 수술 받고 싶지 않아. 카자흐스탄의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는 딸과 그런 딸의 말을 거부하는 엄마의 모습인데요. 두 모녀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알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홀로 저희 5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엄마가 홀로 저희 5남매를 키우게 된 이유는 아빠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적에 아빠는 저희 5남매에게 온화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셨어요. 저희가 싸우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싸우게 된 이유를 물어보시고 화해하게 했고, 잘못한 일은 바로잡도록 도와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얼굴에 황달이 생기고 식사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혈연 관계가 돈독한 카자흐스탄 사람들답게 저희 친척들은 아빠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병원비로 쓰라고 돈을 모아주셨어요. 힘겹게 모은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간암 말기라는 진단과 함께 치료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빠는 허망하게 저희 5남매 곁을 떠났답니다. 이때부터 엄마는 여자의 몸으로 혼자 저희 5남매를 키우셨어요. 우리 5남매가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에게는 힘든 일이 많았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꿋꿋이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우리 5남매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 좋은 학교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 각자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도 이제 한시름 놓으며 행복한 날들만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 엄마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엄마에게 다리 저림 현상이 조금씩 발생했답니다. 저는 당장 병원에 가자고 엄마에게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괜찮아 이러다 말겠지 하시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아 하셨어요. 며칠 뒤 엄마의 뒤에서 걷다가 엄마가 절룩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 몰래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엄마를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갈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이 강도가 세지고 잦아지더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해졌답니다. 이전과는 달리 골반부터 발가락까지 다양하게 통증과 저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통증으로 힘들어 얼굴이 일그러지기 일쑤였고 걷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간 병원에서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병원에서는 엄마가 요추 4에서 5번 디스크 탈출이라는 진단을 했고 통증이 심한 4단계 상태로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유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하지 마비와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고 최악의 경우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바로 수술을 하자고 했으나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시간 끌면 엄마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어라고 설득했지만 엄마는 한사코 고개만 계속 저으셨답니다. 엄마가 수술을 거부하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답니다. 바로 저희 옆집 누르잔 아저씨 때문이었죠. 누르잔 아저씨는 6개월 전에 맹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누르잔 아저씨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한 달 만에 퇴원했지만 집에 와서도 배가 계속 아파서 일도 못하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극심한 통증에 응급실에 실려가 진료를 받았는데 글쎄 수술 가위를 뱃속에 넣고 봉합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수술 가위를 꺼내기 위해 또다시 개복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카자흐스탄에서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수술을 하고 보니 가위가 있던 자리에 심한 염증과 괴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어요. 엄마는 누르잔 아저씨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카자흐스탄에서의 수술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완강한 엄마의 반대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엄마의 통증이 심해져서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카자흐스탄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모두 수술을 권유했고 그때마다 엄마는 카자흐스탄 병원에서의 수술만큼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답답한 마음에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지만 카자흐스탄 병원에서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말만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없이 엄마의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침 구글에 검색하니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허리와 목의 통증 치료를 위해 한국의 한방병원을 찾는다는 것과 한국에서는 수술 없이 한방치료로 엄마의 심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곳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물론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알려지긴 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과연 한국에서 수술하지 않고 엄마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게다가 말도 통하지 않는데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엄마에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죠. 구글 검색으로 한방치료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아보니 이미 한국에서 한방치료를 경험했던 사람의 후기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한방병원에서는 국가별로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정해주고 있으며 코디네이터로부터 입국에서 귀국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와 서류 안내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어요. 저와 엄마는 당장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한국으로 가는 도중에도 작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과연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어요. 저에게는 한국은 아직까지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드디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고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인천공항의 규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어떤 나라보다 크고 거대한 인천공항의 규모는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도 매우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게다가 인천공항의 바닥에는 쓰레기는커녕 먼지 하나 보이지 않고 화장실에는 물기 하나 없이 청결한 관리 상태에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어요. 마침 한방병원의 전담 코디네이터 분이 친절하게 공항까지 마중 나왔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니 한국은 참 대단한 곳이구나 하며 안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도로는 정말 넓고 잘 닦여 있어 깜빡하면 잠이 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도로 양옆으로 즐비한 초고층 건물들이 저와 엄마를 반갑게 반기는 것 같았어요. 이동하는 차량 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곳이 아닌 깨끗하고 부유한 나라의 모습이었답니다. 예약된 한방병원에 도착한 엄마와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병원의 크기도 크기이지만 한 층 전체를 엄마처럼 외국에서 온 환자들을 위한 국제진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 환자들과 함께 진료받는 모습을 상상하고 왔던 저의 걱정이 한 번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죠. 병원의 규모와 서비스에서 전문성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의료진들은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환자들과 별도의 통역 없이 진료가 가능해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확한 허리디스크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검사실로 향했어요. 한방병원이지만 MRI 검사도 한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들고 놀라기도 했답니다. 검사 결과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의 김민철 교수님에게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엄마의 경우 허리디스크가 맞지만 다행히 수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반신반의했지만 교수님의 설명으로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한 번 더 소리쳐 물었어요. 정말 수술 없이 엄마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나요? 교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능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셨고 엄마와 저는 이제서야 안심하고 웃을 수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집중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치료받기를 권장하셨고 이후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입원 중에는 병원에서 숙식이 가능했지만 통원 치료를 받으려면 엄마와 함께 지낼 거주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저의 걱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전담 코디네이터로부터 환자와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단기 임대 시설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안심하게 되었답니다. 병원과 가까운 종로구에 거주지를 정했는데요. 한쪽은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차서 도시적인 느낌이 들고 반대편은 처음 보는 기와로 된 집과 정원이 어우러진 낮은 가옥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코디네이터에게 종로구의 모습이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듯 하다고 했더니 그곳에는 한국의 옛 왕조인 조선 왕조의 왕이 살았던 궁이 있다는 말과 함께 궁의 이름이 경복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경복궁이 마음에 든다며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엄마가 저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놀랍게도 처음이라 마음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주일 뒤에 엄마의 허리 통증이 통원 치료 중 많이 완화되어 허리 근육 강화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산책처럼 걷는 것도 가능한지 물어보았어요.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경복궁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복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엄마와 저는 한복을 입기 위해 주변의 한복 대여점에 방문했고, 직원이 추천해주는 한복을 받자마자 너무 예쁘고 고운 색감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경복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머리 모양도 한복에 맞게 손질해 주셔서 더욱 그렇게 보였답니다.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궁의 이곳저곳을 관람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처럼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때 찍은 사진은 지금 보아도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나와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추천하기도 한답니다. 한국에 대해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었고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은 나라로 알았는데 경복궁을 관람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해 설명을 들을수록 문화의 힘이 큰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뿐만 아니라 엄마와 저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경복궁 관람이 끝나고 인사동으로 이동하여 불고기를 저녁으로 먹었어요. 카자흐스탄에도 소고기 요리가 있지만 한국의 불고기는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의 달달한 맛까지 있어서 위로받는 느낌을 주는 맛이었어요. 불고기와 함께 나온 반찬에는 백김치와 잡채라는 음식도 있었어요. 잡채는 투명하고 쫄깃한 면을 달고 짭조름하게 야채와 함께 볶은 요리 같았어요. 식감도 쫄깃하고 야채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답니다. 백김치는 엄마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야채에서 이렇게 사이다같이 톡 쏘고 시원한 맛이 난다는 것에 엄마는 신기해하셨고 백김치를 따로 살 수 없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식당 사장님께 엄마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게 된 사연을 설명하고 백김치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백김치가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다는 것에 놀란 식당 사장님은 반찬은 따로 판매하지 않지만 엄마의 빠른 건강 회복을 바란다며 백김치를 포장해 주셨어요. 따뜻한 한국인 사장님의 마음을 받으며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지하철역과 역시설도 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사람이 원래 이렇게 키가 컸었나 할 정도로 훤칠하고 옷도 너무나 세련되게 입은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답니다. 한방 디스크 치료를 받은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심한 통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없이 건강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한국의 한방병원에서 카자흐스탄어로 된 복용 설명서를 제공해주고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서도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외 배송까지 해주셔서 완전한 치료가 가능했어요. 이번 일로 엄마와 저는 한국의 선진화된 한방 의료 기술과 시스템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한국이 전쟁으로 가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여겼던 저의 생각이 정말 어리석었다고 엄마에게 말해드렸어요. 저에게 한국은 수술을 한사코 거부하던 엄마의 병을 고쳐준 아주 고맙고 특별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심한 통증으로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 엄마와 함께 한국을 찾은 카자흐스탄인 알리아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남매를 홀로 키운 알리아의 엄마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게 돼서 정말 흐뭇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